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한국 최초의 국가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고조선은 한국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초기 국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고조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했고 결국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역사적 흐름을 건국, 성장 및 발전, 쇠퇴와 멸망으로 나누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단군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화는 고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반영하며 고조선의 기원을 신성한 이야기로 포장합니다. 단군 신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자 태백산으로 내려와 신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며 시작됩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자 곰에게 인간이 될 기회를 주었고 곰은 인간이 되어 웅녀가 됩니다. 이후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나게 되고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이라는 곳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고조선이 한국에서 최초의 국가로 자리매김한 기원으로 간주됩니다. 초기 고조선의 영역 신화와 전승에 따르면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고조선은 족장 중심의 소규모 연맹체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족 간의 결합을 통해 초기 국가 체제를 이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의 성장 및 발전. 고조선은 초기에는 부족 연맹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국가 체제를 갖추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단군왕검이라는 인물이 군주로서의 역할을 하며 왕권과 제사권을 동시에 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청동기 문화의 발달.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무기와 농기구 등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고조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 지역을 통합하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과 같은 청동기 유물들은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적 영향력이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조법. 고조선이 초기 국가로서의 법과 질서를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8조법입니다. 고조선의 법률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의 조항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고조선이 법을 기반으로 한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확장.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점차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고조선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세력과 교류하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상하이라는 이름의 군주들. 고조선의 역사적 군주들 중에는 상하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주들이 왕권 강화와 함께 고조선의 정치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고조선의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고조선의 쇠퇴와 멸망. 고조선은 한때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외부의 침략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세력 확장이 고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만조선.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라는 중국 출신의 인물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오게 됩니다. 위만은 고조선의 군주였던 준왕의 신임을 받아 국경 수비를 맡았으나 고도항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위만조선을 세웁니다. 위만조선은 기존의 고조선과 다소 차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조선의 정치적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나라와의 갈등.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위만조선은 점차 한나라와의 무역을 통제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강화하려 했고 이에 한나라는 고조선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한무제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위만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고조선은 장기간 저항했으나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한사군 설치.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군은 낭랑, 임둔, 진번,
현도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한나라는 이를 통해 고조선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은 한나라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고조선의 자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고조선의 역사적 의의. 고조선은 한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국가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춘 사회였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역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와 법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국가로 그 문화적 영향력이 한반도 전역과 만주 지역에 퍼졌습니다. 또한 팔조법과 같은 법률 체계를 통해 법치에 기반한 국가 통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단군 신화와 민족 정체성.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는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단군은 한국 역사에서 민족의 시조로 여겨지며 고조선은 한국인의 기원과 연결된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만조선과 한나라와의 교류. 고조선은 위만조선을 통해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교류와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이후 한반도의 역사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한 전설 속의 국가가 아닌 실제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로 한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